신고한다고요? 건축하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신고를 공부하면은 어떤 건축은 신고하고 하는가, 어떤 대수선은 신고하고 하는가, 그걸 공부하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예, 원칙은 건축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야 돼. 어쨌든 허가 신고가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3, 4, 5회는 내용을 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은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는 허가에서는 맨 처음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허가권자 정도는 꼭 잡아야 돼. 건축 허가권자가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허가와 관련된 규제 제도가 있어요. 허가와 관련된 규제 제도. 자, 규제가 3가지가 있어. 책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책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는 거야. 나도 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제목만 보시는 거야. 나중에 요약집에 나오면 제가 7, 8 판사한 대로 그대로 요약집 다 나옵니다. 일단 책에는 이렇게 찾아보면 밑줄 긋고 다 보지도 못해요. 자, 우리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일정한 경우는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건축허가는 원칙은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해줘야 된다. 일단 그거는 기억하시면 돼.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되는데 법에 맞아도 안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허가를 했다가요,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제도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예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이 딱 지역을 정해버려. 요 동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축물에 건축허가 못해줘 이렇게 정해버려. 그럼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거죠. 우리 재산권이 어떤 침해받는 내용이지만 허가 제한.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허가를 했다가요,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허가를 했다가 취소해버린다는 건 허가권자가 뭔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취소하는 사유가 뭔가 하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 건축법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고 할 수 있다가 있어. 요거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몰라도 돼. 우리 건축법은. 우리 건축법에 취소가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된다로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해버려야 되는 사유가 생겼어요. 생긴 게 아니고 뭐 2개가 있었는데 1개가 더 늘었어. 3개로.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허가와 관련된 제도가 있어요. 허가와 관련된 제도가 한 2-3개 정도 있는데 2개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사전 결정 신청 제도가 있고요. 사전 결정 신청 제도가 있고,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어요. 안전관리 예치금. 우리 공법에 돈 예치하는 게 딱 3군데 나오거든. 국토개법에 이행보증금 하나 들어갔고, 정비법에 있는데 안 했고, 건축법에 안전관리 예치금. 작년에 요 2개가 시험 나왔다. 작년에 요 2개 시험. 사전 결정은 우리 시험에서 신설되고 몇 번 출제됐어. 근데 작년에는 아주 일본말로 적당한가 모르겠다. 뭐 야식꾸리하게 나왔어. 어쨌든 요거는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였다고? 싹 빼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고 오늘은 앞에 있는 허가권자, 아시겠죠? 우리한테 앞으로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꼭 잡아야 되는 거 정리해야지. 나중에 해도 돼. 저거는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 자, 우리 교재는 사전결정이 먼저 나와 있어요. 사전결정이 먼저 나와. 그럼 사전결정은 뭔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전결정이 뭔지만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봅니다. 자, 최종적으로 뭐가 떨어져야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건축허가가 나야 돼요. 건축허가가. 근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말로만 해요? 설계도 작성해야 돼? 설계도 작성해가지고 첨부 서류가 있겠죠? 뭐 땅도 사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다 했어. 그럼 여기는 수많은 뭐가 들어갔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은 뭐 우리가 뭐 별로 안 아까워도 돈이 많이 들었어. 설계하고 하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허가를 신청했더니
본래 건축 허가가 날리면 우리 국계법에 무슨 허가가 먼저 나야 돼? 국토계획법에는 무슨 허가를 공부했더라? 오랜만에 듣는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건물 지으려면 적어도 허가 2개 받아야 된다고. 국계법에 개발행 허가 먼저 나고, 그래야 건축법에서 최종적으로 건축은 나는 거야. 국계법에 개발행 허가가 안 나면 건축허가 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농지야, 농지. 농지 같으면 농지 전용을 먼저 해야 돼, 전용.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 들어봤죠?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만 사용하라는 거야. 전용이야. 근데 이 전자는 달라.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전용. 농지를 전용한다는 말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바꿔버려. 농지를 밀어버리고 집을 지어. 이걸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뭐 농지법에도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또 이런 게 또 신설되긴 신설됐어. 그 다음에 산지다 그러면 산지 같으면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산지 전용 신고를 해야 돼. 똑같아, 경미한 거. 여기 또 뭐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일시 전용 허가 신고가 있어. 농지법과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하천을 점용해야 된다. 하천을 점용해야 된다. 그럼 하천 점용 허가가 먼저 나야 돼. 하천 점용이 뭐예요? 하천이 흘러가. 우리 이런 거 가끔 이게 계곡에 놀러를 가보면 이런 경우 있죠. 도로가 있고 여기 하천이 있어, 하천. 저기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 근데 여기 집이 여기 있어. 이건 뭐죠? 그 여기 뭐나? 다리. 이게 하천 점용하는 거예요. 하천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점용을 하면 안 되죠. 그 점용료를 주고 점용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뭐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건축 허가권자가 얘들을 만나서 뭐 한다고요? 앞으로 이 말 수없이 듣습니다. 협의를 해. 협의를 해서 개발인 허가권자가 오케이. 요거는 한꺼번에 다 필요한 게 아니지. 필요한 것만. 농지 같으면 농지, 산지 같으면 산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어떡한다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법률에서 클레임을 걸어버리면 건축허가가 안 나. 그래서 실컷 비용 들여가지고 이렇게 허가 신청했더니 이런 관계법률 때문에 허가가 안 나더라. 그러면은 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가 날까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걸 사전 결정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허가권자가 정식적으로 허가 신청 안 해도 얘들을 만나서 미리 협의를 해보는 거예요. 미리 협의를 해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나한테 통지서를 보내줘. 야, 사전 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 보낸다는 건 허가 나니까 정식적으로 뭐 해라? 허가 신청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전 결정 통지서 받으면 나는 뭐 해야 돼? 허가 신청해야 돼요. 공사에 착공해야 돼.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착공해야 된다고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물어봤어. 사전 결정 통지 받고 무슨 착공을 해? 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지. 아시겠죠? 2년 내에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가 사전 결정 제도예요. 자, 그럼 사전 결정 제도는 정식적으로 뭐 하기 전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누구한테 하는 거야? 허가권자한테. 아시겠죠? 허가 대상 건축물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신고 대상 건축물은 있어 없어? 없지.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권자에게 관계 법령을 미리 좀 검토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맨 처음에 신설된 사전결정제도 내용이었어요. 그럼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밑줄 무슨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401페이지 401페이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에요. 건축하려는 자는 자, 가로 묶어버리세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다음 밑줄 허가권자에게
허가권. 그리고 허가권자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미줄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맨 처음에 신설될 때는 박스 안에 1번밖에 없었다니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뭐가 되는지 밑줄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용되는지 여부. 근데 2번 3번이 신설됐죠. 이 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건축 제한 밑줄 건축 기준, 건축 제한 또 밑줄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 방금 읽은 걸 괄호로 묶어버립시다. 묶어봅시다.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밑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대지에 여러 가지 건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 뭐 완화시켜주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그 법령을 다 모르죠. 그럼 허가권자 보고 여기 내가 지으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겠어? 알려줘. 건축물의 뭐까지? 규모 아시겠어요? 그 규모라 말이 동그라미 치세요. 건축물의 규모까지도 알려달라고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고 3번이 또 신설되고 우리 시험에 나왔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밑줄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그러면 내가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가 특히 주의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이건 몇 번 물어본 거야. 자, 나머지는 다음에 보시도록 하고 넘깁니다. 403페이지에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을 적어놨는데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것도 뭐 가끔 얘기했지만 지금 안 나와. 지금 보실 필요 없고 404페이지. 이번에는 건축허가권자 이렇게 돼 있죠. 허가권자. 그걸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허가권자는 읽어봅니다. 건축물을 건축 동그라미 대수선 동그라미 우리 건축 대수선 얘기해요. 이자는 밑줄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허가권자가 특시 특도 시장문수 구청장입니다. 특시 특도는 항상 나오는 놈이니까 얘는 신경 쓸 거 없고요. 누가 허가권자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예요. 시군구청장이. 그럼 시군구가 건축허가권자란 말은 부산시장은 건축허가권자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지. 경상남도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지. 시장문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니까. 이제 시군구 아시잖아. 응?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건축허가권자 누구다? 북구청장이에요. 구청장한테 받아야 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누구한테 건축허가 받아? 기장군수한테 받는 거야. 기장군수한테. 여기 광역시 군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단다. 방금 기장군수한테 받으라 해놓고는 구청장이 있으면 광역시 군수는 무조건 있는 거야. 광역시 군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안에 광역시 군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특시 특도는 뭐 지밖에 없잖아. 아시겠죠? 뭐 제주도에서 행정시 있죠.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그건 자기들 조례로 허가권을 도지사가 위임해 주는 건 그거는 조례 내용이고 할 수도 있지만은 위임할 수 있지만은 얘들이 허가권자야. 그러면 우리는 원칙이 중요해요? 예외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시군구를 알아야 돼. 근데 예외가 있네. 예외가 누군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얘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부산시장도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지.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예외적으로 한다는 건 규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큰 거야, 큰 거.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그냥 대규모 건축물이라고. 우리끼리 법에 나와 있는 용어 아니에요. 대규모는 시장이 직접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뭔가요? 경상남도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이다 아니다? 도지사는 절대로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그래 건축 허가권자는 지자체인데 맨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자야. 시군구청장. 근데 특광시장이 허가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란 규모는 청수는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을 말합니다. 21층 이상. 우리 건축법은 숫자가 많이 나와. 근데 이런 숫자는 알아야 됩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라고 되어 있죠. 연면적은 한 건물을 한 동을 말하고, 연면적 합계는 2동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연면적 합계. 저 기장 가면 롯데 아울렛 있죠. 롯데 아울렛이 한 동이에요, 여러 동이야? 여러 동이죠. 그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0만 이상이다. 이 숫자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면적 합계가 10만이 아니고 만약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누가 허가할까? 당연히 시장이 하지. 연면적 합계 속에는 연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연면적도 포함되어 있고 바닥 면적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하여튼 연면적 합계라는 건 모든 걸 포함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연면적 합계, 연면적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 우리 건축법에서 연면적 합계인가요? 연면적인가?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 다 포함되어 있는 또는입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물을 짓죠. 이럴 때는 시장이 직접 허가를 합니다. 그럼 경상남도에서는 지으면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지으면 김해시장이 허가한다. 경상남도 도지사가 한다. 김해시장이 하는 거야. 거기는 도지역에는 도의사 허가권자는 안 나와. 특광시는 나오는데 그게 차이점이죠. 그런데 거기 밑줄 잘 걷죠. 21층 이상 연면 1번과 2번은 또는이란 말을 넣어주세요. 1번과 2번은 또는이야. 한 개만 해당되어도 특광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괄호가 있죠. 그 괄호는 무슨 말이냐. 그 괄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21층이 안 돼. 지금은 18층밖에 안 돼. 지금은 연면적 합계가 10만이 안 돼. 근데 한 동을 더 지으면 10만이 돼.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증축을 해가지고 뭐가 되면은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증축. 이때도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이때 증축은 연면적이 얼마?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야 돼.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서 그거 밑줄.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청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이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규모에 해당이 되어도 시장이 안 하고 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장, 창고. 뭐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거 돼 있는데 일단 심의까지는 몰라도 공장, 창고 정도는 일단 눈으로 익혀줍니다. 자, 그럼 공장, 창고는 건축 허가를 더 까다롭게 한다, 수월하게 한다? 수월하게 한다는 거죠. 공장, 창고는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 되어도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이 합니다. 군수가 합니다. 아시겠죠? 광역시 군수.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절차.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도 청구도 나오죠. 도지사회사 전성인 등 일단 뭐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뭐 하나 볼까요? 409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409페이지를 보면 건축허가 착공 제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허가권자를 받고 규제 중에 요거 2번. 우리 시험에 매년 물어보는 거죠. 건축허가 착공 제한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건 우리 공법에 허가를 제한한다. 제가 앞으로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공법에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있죠. 그 A4 용지에 적으라고 그랬죠.
우리 공법에 허가 제한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허가 제한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계법에 허가 제한이 있고 정비법에 허가 제한이 있고 건축법에 허가 제한이 있는데요. 요 두 놈은 센스가 아주 좋으신 분은 대답할 수도 있어. 기억이 나시는 분. 누가 제한해? 누가 제한? 이게 무슨 자예요? 이자잖아, 이자. 영어예요. 에브리바디 가죠. 우리 공법 시간에 영어 한다고 그랬잖아. 아, 이거 공부 안 하셨나?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국토개법에서. 자, 요 두 개는 에브리바디 가고 건축법에는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이야.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허가권을 제한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허가권자의 허가권을 제한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허가가 났죠? 허가가 났는 경우도 일정 기간 동안 뭘 못하도록? 착공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건축법은 누가 한다고?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 허가권자의 상급관청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급관청이에요. 그럼 허가권자를 알아야 또 이 허가권자 누가 제한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허가권자가 얘들이라면 원칙은 특시특도 시군구죠? 예외적으로 특광 시장이죠? 우리는 얘들을 묶어서 허가권자라고 불러. 건축법의 허가권자 하면은 특광시장까지 포함해서 허가권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건축법은요 시군구하고 허가권자라는 용어 자체를 다르게 써요. 동일하게 안 써. 허가권자 이러면 특광시장까지 다 포함된 거야. 시군구청장 이러면 특광시장에 빠진다는 뜻이야. 시군구청장 무슨 말 이해하세요? 오늘 뭐 이거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 됐죠? 그러면 쟤들을 제한한단 말이잖아. 쟤들을 제한하니까 쟤들 얘는 광역이죠. 특시 특도도 광역이죠. 그럼 광역보다 높은 장관이 누구예요? 또 국토관리를 필요하다면 국장도 제한할 수 있어.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는 광역이니까 얘들보다 높은 장관은 국장 말고는 없지. 그러면 시군구보다 높은 양반이 누구예요? 응? 구청장보다 높은 양반이 누구예요? 구청장 위에는 누가 있어? 특광시장이 있잖아. 시장이. 구청장은 특광시 있는 거야. 광역시 군수하고. 요 시장 군수는 도안에 있잖아. 특별시에 시군이 있어. 요새 고생 많지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은 모든 허가권자를 다 제한해. 얘는 시군구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을 제한하겠지. 도지사는 시군을 제한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권자를 기억하는 거. 밑에 거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 이번 진도에서. 건축허가 제한권자가 누구예요 하면 국장하고 특광도지사. 요것만 대답이 나오면 무조건 성공이야. 근데 우리는 3, 4월, 5, 6월 가도 어떻다고요? 건축허가 제한권자가 누군지를 기억이 바로 안 나요. 왜? 한꺼번에 내용 막 정리하니까. 뒤에 내용은 몰라도 돼. 나중에 다 알아. 자,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권자는 누구다?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이 하니까 국장은 다 모든 허가권자를 다 제한하고 특광도의사는 누구를 제한하고 시군 구청장을 제한하겠지. 맞지요? 거기 한 번만 읽어봅시다. 자, 2번에 제목의 밑줄 국토부 장관 3번에 제목의 밑줄 특광도지사 호객신가요? 409페이지 409페이지 제목이 중요합니다. 국장도 제한하고 누구도 제한해? 예, 그 두 개를 2번, 3번을 묶으세요. 묶어가지고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걸 비교하시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되어 있죠. 1번 국토관리에 1번 붙여보세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도 인정하거나. 두 번째 2번 주무부 장관이 밑줄 주무부 장관이 괄호 묶으세요.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 경제를 위하여 괄호 묶어보세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사유가 몇 개다? 2개네. 자, 국토부 장관은 만약에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아니면 주무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뭐 했다? 요청한다면 허가권자를 괄호로 묶어보세요. 얘는 국장은 누구를 제한해?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특광시행 다 들어가죠. 허가권자에 뭐를 제한한다? 밑줄 건축허가. 또 두 번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허가도 제한하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 2개만 딱 알면 국장은 모든 허가권자를 다 제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2번 볼까? 특광도에서는 밑줄 그으세요. 얘들이 목적이 뭔가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이죠. 밑줄. 지역 동그라미, 도시군 동그라미.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가 목적이라면 특광도에서는 지역이죠.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특광도에서 누구를 제한한다? 시군구청장을 괄호로 한번 묶어볼까? 역시 뒤에는 똑같죠? 허가받은 건축물에 뭐 착공. 뒤에 뭐 숫자 이런 거 지금 안 봐도 나중에 다 알아. 지금은 건축허가 제한은 아무것도 몰라도요. 국장하고 특광도의사가. 국장은 모든 허가권자를 다 제한하고 특광도의사는 누구를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뭐 밑에 필수적 취소라고 되어져 있죠.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우리는 허가 취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은안에 해당하면 밑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맨 끝에 취소하여야 한다만 기억하면 돼.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3개죠. 우리 공법에 허가, 인가, 승인을 받으면 허가, 인가, 승인 받은 대로 공사하는 거 맞죠? 그리고 당연히 일정 기간 내에 착공, 착수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 안 들어가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거나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축법은 취소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건축법은 1번 읽어볼까? 허가를 받고 2년 동그라미 괄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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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착수 동그라미. 우리 건축허가 받고 몇 년 이내 착수해야 돼요? 2년 이내 착수해야 돼.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어버립니다. 근데 뭐 괄호 안에 공장은 3년 돼 있죠. 이거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춘 거예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연장이죠. 밑줄 1년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 동그라미. 자,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무슨 법에도 나올까? 주택법도 아파트 짓는 거니까 착수하는 의무 기간이 있겠죠. 주택법에도 연장은 다 1년이야. 착수 의무 기간은 달라도 연장은 1년이야. 주택 경기가 안 좋아요? 일반 건축물 경기가 더 안 좋아? 주택 경기가 더 안 좋아? 주택을 많이 규제를 했잖아. 주택을 규제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택은 착수 의무 기간이 길어. 주택은 왜? 해봐야 분양이 안 되거든. 근데 건축법도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은 몇 년으로? 2년으로 늘린 거예요. 두 번째, 위 1일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를 했죠? 근데 밑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된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불가능할까? 대지가 또 뭐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겠죠? 파산을 해버려서 건축주가
사업이 잘못해서 파산해 버렸어. 이런 경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3번 착공신고 전, 착공신고 전이죠.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밑줄 건축주가 대지의 뭐를 상실했어? 소유권을 상실. 근데 몇 개월? 6개월 동그라미. 신설된 건데 안 물어봤죠? 꼭 물어봅니다.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밑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이거는 뭐 경매 공매에서 이제 나타나는 공법상의 어떤 문제인데, 이런 땅을 갖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건물을 짓고 있어. 땅에다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 누군가 허가를 받아서 착공신고 했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착공신고를 안 하고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대지가 경매에 들어가 버렸어. 내가 대지 낙찰받았어. 근데 이 허가는요, 이 건축 허가는 내가 땅 경매 받았다고 안 따라와요. 그 전 소유자가 허가 받아 있으면은 나는 건축물을 못 지어. 땅을 경매를 받아도.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경우는 허가, 그 전 소유자를 만나서 허가 그거부터 먼저 사야 돼. 허가권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지를 경매받아야지. 허가권 못 사버리면 대지 경매받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걸 못 지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게 이거야.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착수 불가능하다 이 말은 전 소유자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해야 돼? 다시 땅 파세요. 대지 소유권 확보하죠. 그러면 착수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부터 6개월 지나잖아. 이제 허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3번이 신설이 되어졌는데 우리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뭐 오른쪽에도 뭐 중요한 숫자들도 나오고 하네. 우리는 지금 허가에 대해서 몇 개 봤습니다. 허가에 대해서 허가권자 받고 제한받고 취소받고 뭐 그 부 빼고는 받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건축 신고가 나오죠. 자, 요게 또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신고를 말이죠. 신고는 이번 진도에서 공식만 보고 갑시다. 근데 허가 신고는 우리 시험에 뭐 자주 물어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자, 신고는 뭐를 신고하고 한다는 거예요? 건축하고 요 두 개를 신고하고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건축 대수는 신고하느냐? 공식이 있어, 공식. 이 공식이란 말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이런 뜻입니다. 전국 어느 땅이든 이것은 신고만 하면 돼. 전국 어느 땅이든 세 가지가 있어. 뭐 더 있는데 제가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세 가지입니다. 나중에 역시 너무 그대로 나올 테니까. 첫 번째는 바닥 면적 합계가 나와요.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은 8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85제곱미터 이내. 자, 거기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박스 안에 1번에 있죠.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밑줄 긋고 증축, 개축, 재축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는 증축, 개축, 재축. 증축, 개축, 재축. 자, 우리가 건축이 뭐예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 5개잖아. 5개인데 바닥 면적을 합한 게 이게 연면적이잖아. 바닥 면적을 합한 게 85 이내밖에 안 돼. 바닥 면적 합한 게 85 이내, 25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25평 이내죠. 이런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 아니죠. 그걸 뭐 하기만 하는 거야? 뜯어 고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증축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 하는데요? 개축, 재축이 되는 거죠. 증축이 된다 이러면 개축, 재축 되는 거니까 증개, 재축할 때 세 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85에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까지는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신고로서 가능하다. 요번에는 연면적 합계가 나옵니다. 연면적 합계에는 100제곱미터 이내죠. 자, 요거는 어디 나오느냐? 저기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건축물에 건축돼 있죠. 건축. 그러니까 요거는 건축이 되는 거죠. 밑에 박스에 있는 거. 근데 밑에 있는 걸 우리는 소규모로 본다는 얘기인데 갑은 보세요. 갑은
연면적 합계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되어 있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이하나 이내나 똑같습니다. 요거는 뭐가 된다고 신고하고 건축 자체가 된다는 거죠. 건축 자체란 건 신정 계절이 5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든지 연면적 합계 100 범위 안에서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이 신고하고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연면적 합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연면적도 포함되어 있고 바닥면적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연면적 100, 합계 100 이내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내란 말이 붙어버리면 안 돼. 이내, 이하란 말이 붙으면은, 이하, 이상 이런 말이 붙으면은 요거는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인 건축물 하면은 여기도 들어가지. 근데 이내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기준은 바꾸면 안 돼요. 이하, 이상, 미만, 초과 이런 말 있죠? 이 기준은 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여기 나오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요 두 개. 연면적 합계 100까지는 요거는 신고하고 뭐가 가능해? 건축이 돼, 건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든지 요거는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대수선 있죠?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대수선의 공식은 나는 조건부고 가가 공식이야. 가. 연면적 얼마 미만? 200 미만. 몇 층 미만? 몇 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이거는 미만이에요. 미만은 자기 자신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층수는 몇 층 미만? 3층 미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수선을 할 때 층수가 몇 층 이하이고 몇 층 이하이고 2층 이하이고 2층 이하. 우리 신고로서 할 수 있는 건요. 저 2층까지밖에 안 돼. 2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 미만. 이거는 이하로 못 바꾸죠. 200 미만. 200 미만, 3층 미만. 이런 건축물을 뭐 한다고요? 대수선. 이런 건축물을 뭐 한다고? 대수선 할 때는 신고하면 돼. 앞으로 우리는 요걸 요렇게 외울 거예요. 연이 삼촌 이렇게 외울 거예요. 연이 삼촌. 누구 삼촌? 연이 삼촌.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연이 3층. 나중에 하다 보면 연이 3층 이렇게 돼. 연이 3층 미만. 연이 3층. 요 세 개만 딱 기억하고. 여기 공식. 우리나라 어디든지 대수선은 영이 3촌. 영이 3촌. 미만 대수선은 무조건 신고야.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건축은 무조건 신고야.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전개 재축은 신고야. 아시겠죠? 근데 1번은 단서 조항이 있죠? 1번은 단서 조항이 있잖아. 다만 그거는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다 기억하려면 넘기세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지금 안 보셔도 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건축 절차가 나오죠. 우리 건축 절차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다루지지가 않는데 밑에 뭐 이번에 건축물에 설계 있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거의 안 다뤄집니다. 자, 감리 물어본 적 없습니다. 자, 물어볼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안 물어본 건 지금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안 물어본 거.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420페이지 사용승인 있죠? 사용승인. 아까 건축법은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승인. 아시겠죠? 사용승인. 우리 시험에 가끔이 아니고 가끔. 그러면 오늘은 뭐가 보느냐? 자,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갑시다.
우리 공법에 허가받고 공사하면 허가받은 대로 해야죠. 허가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 받지. 근데 건축법은 뭘 받는다고 한다고? 사용, 승인 받는다고 한다고. 사용, 승인. 그래 사용하는 거야. 누구한테? 그렇지. 그렇지. 허가받고 했으니까 허가권자한테 해야지. 인가받고 있으면 인가권자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 우리 건축 허가는 방금 뭐 보셨잖아요. 허가받고 신고하는 게 있고요. 가설 건축물도 있었죠. 가설 건축물도 있고, 가설 건축물도 허가받고 하는 게 있고 신고하는 게 있어요. 또 아까 국가나 지자체 있었죠.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 신고했어요, 협의했어? 협의를 하면은 이런 허가 신고를 다 간주를 해줘. 이래놓고 공사에 들어가는데, 자, 국가나 지자체가 자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면서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거든.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시험에 안 나와. 공사에 들어가면서 착공 신고해야 되죠. 이건 상식이잖아. 감비도 합니다. 감비가 뭐예요? 공사 제대로 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은 뭐 감비를 물어본 적이 사실상 없는데, 이거는 착공 신고를 하는데, 착공 신고는 건축주가 하겠지. 누구한테 할게요? 허가권자한테 착공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국가 지자체가, 국가가 만약에 여기 북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부산시장이 북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건물을 짓기로 했어. 또 국구청장한테 이제 나 공사 들어가네 하고 또 착공 신고할까 안 할까? 안 한단 말이지. 안 한단 말이야. 국가 지자체는 착공 신고도, 얘들은 착공 신고도 안 하고요. 나중에 뭐도 안 받아. 사용 승인도 안 받아. 응? 국가 지자체는. 국가 지자체는 공사 끝나면 그냥 사용 승인권자한테, 허가권자한테 알려만 주면 돼. 공사 끝났다고. 그러니까 얘는 착공 신고도 없고 뭐도 없어. 사용 승인도 없어. 가설 건축물은요.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있죠. 우리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이 신고가 무슨 신고냐면은 축조 신고라고 해요. 축조가 뭐야? 짓는 거. 가설 건축물 짓는다고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로 얘가 바로 착공 신고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착공 신고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별도로 허가 등을 받고 착공 신고해야 되는 건 일반 건물 있죠. 일반 건축물하고 가설 건축물 중에는 뭐만 허가받은 거 요것만 착공 신고하는 거야, 허가권자한테. 그 착공 신고한 저 세 개는 나중에 뭐도 받아? 사용승인도 받는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가, 건축허가, 가로로 묶고 그러죠.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세 개죠. 세 개. 이 세 개 이해가시죠? 중요하다기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가설 건축물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축조 신고가 없어요. 착공 신고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뭐했어? 공사를 완료 밑줄. 공사를 완료한 후, 가로밖에 한 후. 공사를 완료한 후 밑줄 긋죠. 거기다가 원칙. 하나의 대지에 괄호 안에 보세요. 괄호 완료 옆에 괄호.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했죠. 이해갑니까? 이때는 밑줄.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동별 동그라미. 동별에다 적으세요. 예외. 그러니까 사용승인은 언제 받는 거다? 언제 받기면 공사 다 끝나고 받지. 그런데 두 동 이상 지었을 때는 한꺼번에 다 공사 다 끝나야 돼. 동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반드시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받는 건 아니다. 계속 볼까요?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 있죠? 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 거기에 밑줄을 줘보세요. 자, 두 번째. 공사 완료도서 밑줄 좀 줘보세요. 첨부 동그라미. 첨부하는 게 몇 개? 두 개. 감리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도서. 감리 완료 보고, 우리는 감리자가 감리를 하면서 감리 보고서 작성하거든. 예? 중간 감리 보고서 일정 기간 공정에 다다르면 감리 보고서 작성해야 돼. 다 끝나면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해야 돼. 사용승 신청할 때 그거 제출하는 거야. 이제 다음에 공부를 자세히 할 거야, 이제. 그러면 서류가 두 개가 들어가죠. 감리 보고서는 누가 작성해?
예전에 뭐라 물어봤는 줄 아세요?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 이렇게 물어봤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 감리완료 보고서만 보이지 시공자가 안 보인다고. 감리자가 작성한다. 자, 사용성에는 가끔 나오니까 그 정도로 끝 됐어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 볼 거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챕터 4가 뭐냐면요, 우리 건축 기준이야. 우리 여태 뭐 공부하셨어? 여태 뭐 공부하셨어?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는 법인데, 건축 대수선은 원칙은 뭘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경미한 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허가를 받았던 신고를 했던 하면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승인 받는다. 이 건축 절차예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우리 건축법은 각종 안전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면서 건축 기준을 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부하시는 거야. 이 기준에 맞아야 건축 허가가 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대지 기준이 나오고 도로 기준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부터 우리 건축법의 뒤에를 보면요, 양이 많아요, 안 많아요? 몇 페이지까지 그 끝인가 한번 봐봐. 찾지를 못하겠다, 그죠? 주택 고압표까지가 뭐 건축법입니다. 엄청나죠? 그럼 이 건축 기준에서 문제가 작년에 몇 개 나왔어요, 여기서? 한 개. 그것도 요상한 문제. 물론 여기 있는 거 기준 말고 전혀 새로운 문제를 또 하나 또 출제했더라고. 자, 그런 거 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법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왔어. 출제한 사람이 좀 지저분한 사람이 출제를. 성격이 좀 깔끔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이제 다 공부하지는 못하고 오늘 한두 개만 공부하시는 거야. 한두 개만. 대지 보세요, 대지. 우리 집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지인데, 대지는 저지대, 우리가 앞에서 대지 공부했죠?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무엇이에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것인가 해가지고 한 필지를 공간정보법의 필지를 대지로 보자 이렇게 했죠.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뭐다? 공간정보법에서 나눈 필지를 말한다 라고 공부를 했지.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는 이거는 대지의 범위를 공부하신 거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건 대지의 안전기준이야.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가 이런 조건에 맞아야 건축허가가 난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저지대라고 돼 있죠. 대지는 밑줄 인접한 도로면 430페이지. 인접한 도로면 밑줄.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의 밑줄. 자,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되는데 안 되지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건축법에는 항상 대지는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도로에 접해야지 맹지가 아니죠. 건축허가나. 근데 도로가 높고 대지가 낮아. 그러면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 대지 안으로 다 흘러들죠. 도로는 중앙이 약간 불러가게 올라와 있다니까. 비가 오면 물이 빠지게끔. 그래서 옆에 물 빠지는 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마련해 놨잖아요. 이제는 걸어가시면서 그냥 보지 말고 도로가 높은지 대지가 높은지 한번 보시라고. 항상 대지가 높아.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낮은 땅을 샀어. 그러면은 여기를 섬토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지보다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거 아시면 돼. 그러면 이 땅에 물이 들어와도 배수에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 건물 자체가 여기 있는 건물 자체가 물이 들어와도 되는 건물이야. 얘는 물 먹고 자라는 건물이야, 이 건물이. 그런 것 같으면은 상관이 있어 없어. 그래, 그것만 이해하시면 다만 요걸 이해할 수 있죠. 다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다만.
자, 첫 번째, 대지에 이 배수에 지장이 없죠?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이 필요가 없죠? 방습할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뭐 2번, 3번, 4번 뭐 중요하지 않아.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우리 대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요. 조경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공개공지라는 게 있어요. 공개공지. 자, 우리 뭐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시간 많고 3, 4월 과정에서 보실 거니까. 자, 대지 아래 조경인데 대지 아래 조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을 하는 이유는 좀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리면 삭막하잖아. 그죠? 그래서 조경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경하면 첫 번째 조대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조경은 대리가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대리가 해야 돼, 대리가. 조경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합니다. 조경은 대지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의무가 있어요.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놨죠. 면적이 빗줄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야. 자, 물어봅니다. 건축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OX. X죠. 건축 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야.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야. 431페이지. 조대리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조경은 대지 면적이 2분의 1. 우리 주택법하고 또 조경이 좀 달라. 주택법은 대통령령으로 직접 조경을 다 규정을 두고 있어. 근데 우리 건축법은 조경을 한 기준을 다 조례로 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례는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법에 조경은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주택법에는 그 주택 건설 기준 대통령령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얼마나 다행이요. 아파트 신능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건설업자로 나서지 우리가 뭐 만다고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겠어. 그죠? 그래,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두 번째 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경에서는 뭐를 많이 물어봤느냐. 밑에 예외 있죠, 2번. 그걸 자주 물어봤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경을 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조경은 주상공에서 필요할까요? 시골에도 조경이 필요할까요? 시골은 그 자체가 조경이야. 그 자연 조경보다 어떻게 더 조경을 잘해? 그래서 배제되는 지역은 녹밭농자야.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은 조경할 필요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녹밭농자는 조경 안 해요. 근데 아까 이런 말 들어봤죠. 이 관농자는 뭐가 지정되면 도시지역하고 똑같아? 지구 단위계획 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획 구역 지정된 관농자는 또 해야 돼. 개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어디? 자, 박산의 1번 밑줄 녹지지역. 박산이 1번. 박산이 2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농림지역 밑줄. 또는 관리지역 밑줄. 근데 괄호 안에 뭐라 적어놨어?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라는 말은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1번, 2번 묶어주세요. 1번, 2번을 묶어주세요. 박스 안에 1번과 2번을 묶어주시라고. 그게 녹간농자야. 자, 녹간농자는 조경을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조경 문제가 나왔다. 앞에 녹지지역이 톡 튀어나왔네. 뒤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녹지지역 자체가 조경을 안 하는 데니까. 관농자가 나왔네.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되었단 말이 없으면 관농자가 나오면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뭐 뒤에 무슨 건축물 막 규모 막 나와. 읽어볼 필요 없어. 조경 안 해.
아시겠죠? 그렇게 이게 녹간농장.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러면 어떤 건축물은 조경을 안 해도 되느냐? 자, 뭘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3번, 4번, 5번 묶으세요.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있죠. 3, 4, 5하고 6번을 한 번 더 묶어. 그거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답을 만듭니다. 3, 4, 5가 전부 뭐예요? 공장 동그라미. 공장. 6번은 뭐예요? 물류시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듭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알면 돼. 지금 몰라도 되고. 7번은 그냥 읽어보면 돼. 대지 염분이 많아서 나무 심으면 다 죽어. 할 필요 없어. 자, 8번 축사. 축사는 안에 누가 거주를 하고 있어? 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소, 돼지인이 거주하고 있잖아. 얘는 조경을 알아요, 몰라요? 얘를 위해서 조경을 해줄 필요가 없어. 얘는 해줘봐야 좋은 줄을 몰라요. 축사. 그럼 당연히 이해가 가네. 그 다음에 9번. 자, 가로를 한번 묶어볼까? 도시공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밑줄.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저 오늘 공부 안 했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은요, 신고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 허가를 받는 건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우리 국회법에 시설부지 공부했죠. 학교부지, 도로부지 만들어져 있잖아. 거기에 가설건축물 지을 때 그때는 허가 받아야 해. 시설부지 만들어 놓고 공사를 안 하잖아. 공사 들어올 때까지 가설건축물 허가받아 지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땅은 어쨌든 나중에 공사가 들어올 땅이죠. 그러니까 조경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필요. 그래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앞으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하면은 일반 토지다, 시설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 요거 말고 이제 요 정도 잡아놓으면 돼. 나중에 공장 있죠. 공장하고 물류시설 조경 안 하는 거, 그거는 숫자 외우는 거니까 지금 할 필요 없어. 요 정도만.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옥상 조경도 있네. 옥상 조경도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예전에 감정평가서 시험 문제에서 한번 물어보고 나서 이건 옥상 조경은 거의 뭐 우리 시험에 다루지지를 않고 있는데, 옥상 조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1층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만 조례로 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자, 이건 의미 없는 조문이고, 다음 페이지. 건축물의 옥상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옥상 부분 밑줄,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이 얼마? 3분의 2를 물어보겠죠. 3분의 2 동그라미.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옥상에 조경하면은 100% 조경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3분의 2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경우 가로로 묶어보세요.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얼마를 산정해 주더라? 3분의 2. 3분의 2는 밑줄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경은 원칙은 옥상에 하는 거예요? 대지하는 거예요? 대지하는 거예요. 대지에. 대지하는데 옥상에 할 때는 100% 인정 안 하고 3분의 2만 인정하고, 옥상에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옥상에 조경을 많이 했어도 3분의 2가 다 인정이 안 돼. 전체 의무 면적의 50% 초과해서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조경이고, 그 다음에 공개 공지 나와 있죠. 5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